이번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SVM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셋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KN에 대해서 봤던 예를 들면 포옹이다 수술이다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 셋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옹, 수술, 이거 구분이 아니라, 로맨스와 수술 영화,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선을 쭉 그었는데, 이렇게 구분선을 그었을 때, 여기 보시는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끄은 애들 기준으로 이렇게 남은 애들보다 이 선을 그은 애들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을 긋고 이렇게 구분선을 끈 이 부분을 마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진이란 애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진이란 애를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기준으로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다른 친구들, 이 친구들 다 가져와서 이렇게 구분선을 끊는 것보다 이 친구와 이 친구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데이터를 구분하는 선을 그을 수 있으면은 되게 에너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 다 구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줄 필요 없이 얘네들, 여기 끝부분 테두리를 구성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훨씬 속도가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구분 삼는 애를 이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마진이란 친구가 이렇게 그려져서 넓게 그릴 수도 있고 좁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이렇게 넓게 끊느냐 좁게 끊느냐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당연히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마진이 크거나 작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셋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데이터에서 조금 이 세모랑 동그라미 사이즈를 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갑자기 튀어나온 요런 친구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친구가 나왔는데, 그러면 마진을 적게 하거나 크게 할 때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마진을 적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마진을 이렇게 좁죠. 그러니까 이 좁은 선에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마진을 넓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을 좁게 하고 넓게 하고의 차이가, 좁게 하면은 얘를 너무 하드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진을 너무 넓게 하면은 이제 너무 대충 학습을 시켜가지고 언더피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은 사이클런 사이트에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해서 설명한 글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고 트루 펑션이라고 있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모델을 구분선을 이렇게 쭉 그었어요. 구분선이라기보다 얘네들 학습을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모델을 이렇게 쭉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으니까 얘네들을 따라서 이렇게 한 줄 쭉 그었는 거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학습을 시켜보니까 이 데이터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처럼 이제 학습한 모델이 이렇게 쭉 따라가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생겼겠죠. 근데 이 모델이 굉장히 학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펼쳐지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데이터는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데이터가 만약에 이런 학습용 데이터가 아니라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어떠한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에 짠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혀버리면은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점이 찍혀버리면은 실제로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모델이랑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아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샘플 데이터가 하나,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트루 펑션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게 학습용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정확도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잠깐 오버피팅, 언더피팅 보고 갔고요. 또 감마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진을 이렇게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할 수도 있고, 감마라고 여기 있는 데이터 구분하는 애들 중에 여기에 구분선을 이렇게 쭉 그을 거냐, 아니면 얘네들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그을 거냐 라고 하는 것들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끄면은 이제 언더피팅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오버피팅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셋에 따라 어떻게 끌지 잘 확인하면서 그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SVM 잠깐 봤고요. 그리고 SVM의 마진이랑 감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 언더피팅 잠깐 설명드리고 갔고요. 그러면은 이제 SVM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볼 건데, 저희 지금까지 했던 여러가지 예측 알고리즘처럼 SVM도 사이클런에서 그냥 몇 줄 안 치면은 바로 구현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VM도 구현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